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치권은 물론이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단체까지 찬반 논란에 뛰어들면서 말 그대로 역사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취재 기자와 함께 나눠봅니다. 이상미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가장 큰 관심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일 것 같습니다. 네, 역사는 학생들의 역사관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교과지만 역시 관심은 입시에 있습니다. 네. 국정화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습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 그만큼 학습량이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국정화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단일 교과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말 그대로 토시 하나하나까지 달달 외워야 되지만 반대로 여러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면 공통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학습량은 오히려 적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상반되는 주장인데요. 그러네요. 이 가운데 대입 전문가들은 교과서가 국정이든 검정이든 사실 학습량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한국사 수능 시험 자체가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점수가 아니라 등급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정치권의 분석과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다르네요. 사실 지금까지 국정화 결정 과정을 보면 정치권이 주도해온 게 사실인데 이 대목에서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교육계에 맡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 역사 교과서가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는 건 이게 바로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이미 끝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평가하고 또 내일을 설계하는 기본이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어떤 역사를 가르치고 또 어떤 역사인식을 심어줄 것인가를 두고 정치적 대립이 불거지는 겁니다. 여당은 올바른 통합교과서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부의 국정화 정책을 지원하고 나섰고 이에 야당은 독재 친일미화 교과서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정치권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각각 세를 결집하고 불리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 통합을 위한 역사 교육이 오히려 국민들을 편가르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었죠.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볼 때 이제 국제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어떤 나라에서 국정 교과서를 쓰고 있나요? 네, 현재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터키 총 3곳입니다. 유엔의 보고서를 봐도 역사 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유엔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정부의 말대로 그동안 검정교과서에 정치적 편향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국정으로 바꿀 게 아니라 검정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자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옵니다. 현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장희국 광주교육감 등 14명의 교육감이 국정교과서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교육은 또 지방교육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인 만큼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분위기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사는 한 번 후퇴하면 다시 되돌리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확정이 났지만 한동안은 정부 측의 입장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용 전까지는 갈등 구도를 띠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대상이 학생임을 좀 양측이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